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뇌졸중을 극복했지만 다리 통증과 저림이 계속돼 걱정이라는 이도경 씨. 8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동맥류가 터진 거였었어요. 8년 전 뇌동맥류가 터지며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이도경 씨. 뇌졸중 진단을 받기 전 치킨 같은 튀김류와 음주를 매일 즐겼다는데요.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당시 살이 급격하게 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이상이 나타났다는 이도경 씨. 머리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는데요. 바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 뒤로 이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다 나았죠. 그런데 뇌졸중 극복 후 60대가 되면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저리는 증상이 반복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요. 그 몸속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 계속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발도 저리고 또 손끝도 또 찌릿찌릿하고. 게다가 오래 서 있게 되는 날이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까지 든다는데요. 특히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강도가 심해져 고민이 깊어졌다는 이도경 씨. 다리가 저린 증상이 멈추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데요. 게다가 손과 발이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져 수시로 따뜻하게 하며 시린 감각을 완화하고 있다고요.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병원에서는 다 낫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이런 증세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자, 여러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래도 8년 전에 뇌경색이 있으셨는데 잘 극복해서 잘 지내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랑 기타 다른 전신질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나으신 편인데요. 그래도 뇌경색이라는 중대한 혈관의 위험 인자를 지니신 적이 있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검사, 혈액순환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ABI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해서 혈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저 저림 증상이 양쪽이냐 한쪽이냐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한쪽만 나타나고 움직일 때마다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면 한쪽 혈관이 막혀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의 차이도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전부 정말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다 증상들이 거의 다 비슷하세요. 근데 이게 근력이 단순히 빠져서인지 아니면 오늘 저희가 배운 대로 정맥 때문인지 아니면 동맥 때문인지 구별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지 동맥이 막히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네, 그래서 세 분 교수님께서 감별법을 4개로 추려주셨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지 맥박이 팔딱팔딱 뛰지 않는다면 의심하라. 아니, 우리 한의원 가면 손목 맥박은 이제 재는 법은 대충 알잖아요. 이 하지 맥박은 어디서 어떻게 재야 돼요? 네, 하지 맥박 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쪽 발을 잡으셔서 발이 따뜻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 그림 사진을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등에 있는 족배 동맥을 측정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쪽 복숭아뼈 뒤쪽입니다. 바로 밑에 쪽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양측을 동시에 측정을 하셔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한쪽이 만져지는데 한쪽이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쪽의 혈관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말 벗고 확인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대보고 있는데요. 네. 겨울 양말이라 그런지 너무 두꺼워서 미비하지만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네. 집에서 할 때는 그래도 막 덩기덕 쿵 더러러러 열심히 뛰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네. 자진몰이 장단으로 아주 그냥 네. 신명하게. 네, 교수님 설명 듣자마자 옆에 계신 두 남성분께서 발 만지느라고 네. 정신이 양말이 너무 없으시네요. 두껍네요. 네, 자, 하지 동맥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감별법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유독 퍼렇고 거뭇하고 창백하다면 의심하라. 야, 이게 뭐 그냥 다리 때만 밀 게 아니라 다리 보면서 이제 색깔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저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검고 파랗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백한 거는 원인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맥과 정맥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몸에 있는 혈관을 말초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맥에 이상이 있으면 창백해지고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정맥은 몸 밖으로 보냈던, 그러니까 말초로 보냈던 혈액을 다시 몸 중심부로, 심장 쪽으로 돌려오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정맥에 이상이 생기면 체액이 저류되고 혈액이 고여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초기에는 푸릇푸릇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착색이 돼서 아마 까맣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잘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신 걸 요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종아리가 파랗게 보인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맥의 문제, 그리고 이런 거뭇하게 보이는 것은 정맥의 문제가 더 진행된 상황, 그다음에 창백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 동맥의 순환장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의 색깔을 아주 눈여겨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 맥박과 다리 색깔 잘 살펴보시고요. 말초 동맥 질환을 구별하는 세 번째 감별법입니다. 한쪽 다리가 유독 두껍고 퉁퉁 부었다면 의심하라.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 다리라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짝짝이일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 간이 안 좋아서 생기면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다 붓게 됩니다. 근데 한쪽 다리가 부었다는 건 그쪽 다리에 생긴 어떤 이상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말초동맥 질환에서도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다리와 발목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사실 부종보다는 조금 내가 어느 일정 거리를 걸으면 굉장히 다리가 아프다, 또는 감각이 좀 달라졌다, 피부색에 변화가 있다, 이런 증상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지 맥박과 다리 색깔, 또 다리의 굵기, 부종까지 뭔가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 네 번째, 요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낮다면 의심하라. 네, 보통 말초 동맥 질환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하는 첫 번째 검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발목과 팔의 혈압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목 혈압이 심장에서 멀기도 하고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팔보다는 다리 혈압이 높아서 숫자가 1이 넘어야 되는데요. 실제 제 환자분의 사례를 보시면 오른쪽이 0.36, 네. 왼쪽이 0.77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1 이상이 되어야만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거의 64%, 왼쪽은 무려 23% 정도 혈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저한테 다리 혈관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저렇게 팔과 다리의 혈압만 측정해도 비교적 간단하게 말초 동맥 질환의 여부 또는 심각도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들린다. 들려. 뭐가요? 요 동네 지금 여의도까지 제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지금 집에 있는 혈압기 다 꺼내 오셔가지고 지금 팔 한 번 재고 발 한 번 재가지고 어디 보자. 발이 좀 더 낫대요. 발목이 더 낫대요. 지금 병원 가시는 분들 소리가 들리거든요, 선생님. 예.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정혈압 측정기는 팔에서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이 측정하는 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발목에 맥을 잡아보면 참 잘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상인에서도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하려면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내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발목 상한지수 ABI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발목 상환지수 ABI 검사 말고 또 동맥 질환이 의심될 때 해볼 수 있는 검사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 검사들이 더 있습니다. 강력하게 혈관 질환, 특히 동맥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혈관 초음파를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혈관의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내막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느냐, 어디가 좁아진 부분이 있느냐, 막혔느냐, 아니면 혈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마침 그림에 잘 나오네요. 정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이 저렇게 매끄럽고 내막이 얇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파란 선, 빨간 선 이런 것들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죠.
때 오른쪽은 굳이 전공을 하지 않으셔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흐름이 좁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와류가 생겨갖고 붉은색, 파란색이 섞여서 나오게 되거든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막힌 것 같은 그런 것 패턴들을 저 동맥 초음파에서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혈관 질환을, 특히 동맥 질환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